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을 위해서 맞춤교육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 인터넷, 즉 IoT 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번 단원에서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을 지능화해서 그런 사물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더 가치가 많은, 부가가치가 많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물들이 발생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상호 운영하거나 사물들이 발생된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더 가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사물 인터넷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사물들로부터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물 인터넷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데이터는 철저하게 우리 빅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oT 인력 양성의 중요한 그러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이런 핵심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 사물 인터넷도 있지만 빅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 조금 시간이 적지만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활용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들은 먼저 빅데이터가 왜 등장하게 되어 있는지, 빅데이터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빅데이터의 정의,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빅데이터의 분류, 또 빅데이터의 역할과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간략하게 한두 가지 기술만 여러분들이 소개를 한 다음에 그런 빅데이터가 우리 사물 인터넷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것은 우리 빅데이터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등장 배경과 정의, 특징, 또 분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단원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난 다음에는 빅데이터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 있는 건데 그 데이터를 왜 모아놨습니까? 그쵸? 더 새로운 가치, 더 좋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하드비라든가 빅데이터 처리 기술 중에 가장 많이 이제 회자되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은 우리 하드볼 중심으로 에코시스템 여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하드비라든가 맵리듀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활용 사례를 이해할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사물 인터넷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 사례도 한번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먼저 빅데이터가 왜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우리 등장 배경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왜 생성이 됐고 현재
그런 것들이, 그런 학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 건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올 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의 전망을 알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 빅데이터를 공부하기 이전에 빅데이터가 어떻게 하게 됐는지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쵸? 저 먼저 이제 빅데이터가 등장하는 배경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계의 측면과 그 다음에 과학계의 측면,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빅데이터 등장 배경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계에서는 고객 및 유통에 관련된 고객에 관련된 데이터나 상품이나 서비스 유통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가 엄청 많이 축적됐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객에 관련된 데이터나 유통에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많은 고객에 관련된 데이터와 유통에 관련된 데이터를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그거를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서 기존에 처리하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것들을 우리 생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많은 데이터가, 산업에 관련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됐다는 거죠. 그거 중에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고객에 관련된 이 데이터를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고객 자본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지만 CRM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했다라는 거죠. CRM은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중요한 겁니다.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의 관계 관리를 통해서 고객과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 자본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고객 관리의 전문적인 시스템, 용어가 학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CRM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CRM을 만들어져 보니까 이 CRM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이게 됩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객의 의견이라든가 고객의 목소리라든가 고객의 심지어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많이 쌓였죠. 우리 콜센터에서 고객 응대하는 그러한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 여러분들도 이제 소개했는데 지난 단원에서 여러분들 유통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중요하죠. 과거에는 이제 산업계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했지만, 이제 사이버 시대에 오면서, 상거래 시대에 오면서 그런 것들이,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우리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객관계나 아니면 산업계에 가장 큰 이슈가 돼 있죠. 유통을. 그래서 유통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유통 시스템인 SCM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SCM. 여러분들 우리 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SCM이라는 것은 또 CRM이라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S는 서플라이어. 써볼까요? 서플라이 체인이요. 체인.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돼요.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요거의 약자예요. 우리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 또는 경영 정보를 공부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또 인터넷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하는 거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챕터입니다. 이건 하나의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서점이라는 데 가보시면 이거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CRM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거죠. 이것도 써볼까요?
커스터머예요. 고객이죠. 그쵸? 커스터머 릴레이션이요. 관계죠. 그쵸? 매니지먼트. 그쵸? 먼트. 이런 것들. 우리 경영학 하는 사람들 좀 경영 부분에 좀 치우쳐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영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적으로 우리 정보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쪽에서 우리 데이터가 대량의 데이터가 축적했다라는 거죠. 대량이요. 많이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을 해서 이 데이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컴퓨터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두 번째 축적한 데이터를 그죠? 디지털 마케팅에 그쵸? 이용하는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그냥 축적된 데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에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켓이라고 하는 건 시장이잖아요. 마케팅 그런 시장을 어떻게 더 그쵸? 좋게 할까 이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 마케팅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마케팅은 4P 전략이라는 게 있죠. 또는 STC 전략 여러분들 이거 설명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4P나 STC 전략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략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 4P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4P요. 여기다 쓸까요? 4P는 그쵸? 하나는 어떻게 이런 기존에 만들어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제품을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 제품을 갖다가 이거 제품이죠. 제품을 어떻게 이런 데이터 산업계에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그쵸? 제품을 더 양질의 제품을 만들고 그쵸? 고객에 맞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는 프로덕트. 그다음에 고객에 필요한 프라이스죠. 가격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잖아. 그쵸? 가격 정책, 가격. 그쵸? 어떻게 가격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가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요. 그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렇게 할 건지, 이걸 갖다 우리 4P, 그래서 4P 전략이죠. 아시겠어? 4P 전략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 마케팅 믹스다라는 말을 쓰죠. 마케팅 믹스요. 여러분들 마케팅 믹스의 4P 전략. 또 STC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장을 갖다가 세그멘테이션하고 고객을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분할하고요. 고객은 뭐 젊은 층을 분할할 수도 있고, 그치? 뭐 그 소득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세그멘테이션 하고요. 그쵸? 고객 분할을 해서 타겟팅 하는 거예요. 어떤 고객에다 내가 그쵸? 타겟팅. 어떤 고객에다 내가 서비스나 제품을 팔 건지 타겟팅 하고요. 그 다음에 그쵸? 그 STP예요. P. 예.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포지셔닝. 그치? 어떤 고객을 세분화해서 그 고객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고객이 맞는 위치에 포지션하는 거예요. STP 전략이라고 그러죠. 4P와 STP 전략. 이런 것들을 회사 명운이 달려있던 거죠. 이게 회사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고객이나 유통 등등 여러 가지 축적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마케팅에 어떻게 쓸 건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뭐 그 SK나 그쵸 KT나 뭐 여러 가지 많은 회사에서 이런 고객과 유통 데이터를 가지고 그치 어떻게 마케팅 데이터를 활용할 건지 이런 그 시스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이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 하나는 이제 과학계예요. 과학이라는 것들은 어떤 새로운 현상과 법칙, 예측 이런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상황을 가지고 상황이나 정황이나 기존에 있던 현상을 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법칙이나 규칙, 질서, 그 다음에 예측 이게 우리 과학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현상이나 그치? 기존에 있던 현상이나 상황을 가지고 새로운 규칙이나
그치? 현상을 이나 패턴을 발견해서 그것을 예측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현상이나 법칙, 규칙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쌓였다라는 거죠. 거대한 데이터, 기존에 그저 과학을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은 엄청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과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실험실에서 무슨 뭐 환경이라든가 뭐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과학이라든가 뭐 별자리라든가 이걸 실제 그 사실을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지금 현재 뭐 천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뭐 우주의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로 축적되어 있잖아. 마치 사람의 게놈 프로젝트라 그래서 사람의 모든 몸 구조도 전부 다 데이터로 쌓여 있잖아. 게놈이라고 하는. 그렇죠? 쌓여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쌓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면 새로운 현상과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상의 사람 몸과 그치 사람 몸을 다 이렇게 관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 환경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 천체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은 쌓여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그쵸 과학을 통해서 쌓여 있는데 이런 수많은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현상과 규칙을 그쵸 어떻게 발견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숙제로 남았었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수많은 데이터, 거대한 데이터, 거대한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차이죠, 그렇죠? 대량, 거대한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대량, 거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정보 시스템 처리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시도에서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이 그쵸? 대부분의 이제 정보통신의 기술이 발전된 거죠. 우리 정보화 사회 여러분들 뭐 엘빈 토플러의 더 서드 웨이브라는 옛날 책이죠. 아주 옛날 책. 그쵸? 내가 이제 공부할 때 읽어봤던 그런 책들이잖아요. 더 서드 웨이브에서 농경사회 첫 번째 웨이브 물결은 농경 물결, 공업화,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 뭐 이렇게 정보화 물결 이렇게 해서 정보화 사회 됐잖아. 정보화 사회는 이미 80년도, 그쵸? 중하반서부터 시작됐죠. 이게 가속도가 발생한 것은, 그쵸? 2000년도가 아니고, 밀레니엄이 아니고, 2000년도는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잖아요. 2000년도가 아니고 이미 1990년도부터 이미 시작된 거죠. 인터넷이 발달함과 통신이 발달하고, 정보 처리 기술이 발달한 것은 90년도부터 이미 발달을 했잖아. 그쵸? 획기적인 2000년도 초반에 이제 발달했던 거고요. 그 정보화 사회에 대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보화라고 하는 처리에 어떤 사상과 그쵸?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잖아.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인터넷과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채널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죠. 이제 옛날에는 이제 TV 보면 아날로그 신호를 통해서 이제 TV를 보거나 아날로그 형태대로 많이 했지만 이제는 거의 다가 디지털 TV라든가 영상, CCTV, 유튜브, 그쵸 웹 2.0에 사용자가 만든 UCC도 올려서 그쵸 할 수 있잖아. 뭐 1000명 이상 붙으면 뭐 광고 수익까지 주고 뭐 그런다고 하기도 하는데 넷플릭스 여러분들 영화 보는 거 있잖아. 영화 아시겠어?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지. 이런 채널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속에서 디지털이나 CCTV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잖아.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이런 쪽에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정보 그쵸 처리하는 기술이 발전했어요. 우리가 그치? 그래서 하드비라는 이 분산 시스템, 분산 저장 시스템, 분산 처리 및 저장 시스템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는 분산 저장하는 시스템이에요.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려면 이제 통합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드 시스템이라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처리 기술이 맵 리듀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핑과 리듀스 이런 게 있다고 이제 하세요. 아시겠어요? 이제 처리하는 기술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하드과 맵리디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가 확장이 되면서 일반인 사람들도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뭐 사진이라든가 자기 의견이라든가 자기가 생각한 내용이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속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참여가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페이스북, 트위터. 그쵸? 이 트위터라는 거 뭐 200억 건, 뭐 300억 건 하루당 쌓이는 양들을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잖아.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들, 뭐 사진들 이런 것들이 이런 소셜미디어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흐름이 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2000년도 하반에는 모바일 컴퓨팅 혁명이 일어났잖아. 스마트폰이 일상화됐잖아.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은 데이터 덩어리죠. 실시간적으로 계속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 위치 정보 데이터라든가 위치 데이터라든가 그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로고 데이터라든가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뭐 카톡이라든가 뭐 SNS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적으로 계속 쌓이는 거지 거의. 그치?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확산되면서 그쵸? 정보 자원의 가상화 또는 공용화가 일어났다는 거. 우리 이제 다음 단은 클라우딩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하나 빠졌는데 여섯 번째로 그쵸? 2010년도 이후로부터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하나 더 써놓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등장을 했죠. 그쵸? 요거 IoT가 등장을 해서 결국 그치? 이 등장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우리 제4차 산업혁명. 이거 하나 써놓으시자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지. 그치? 혁명. 이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쵸? 이런 거 하나 더 써놓자고요. 사물 인터넷이 등장을 했고, 급기야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이 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그들에게 발생하는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이 큰 사회적인 이슈와 그치?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 됐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따라서 우리 이런 사물 인터넷을 하고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산업계나 과학계나 이런 데이터도 어떻게 융복합을 해서 기존의 그치? 전통적인 산업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이고 그치? 좀 더 체계적이며 그러한 양질의 또 혁신적인 그러한 산업을 어떻게 일으켜볼까 부흥할까 그것이 우리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랬고 이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고 빅데이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 사물 인터넷과 데이터를 그치?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로봇 기술 같은 거 그 다음에 드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기술 그쵸? 그러면 3D 프린팅 같은 기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물 인터넷과 기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융복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 또는 기존의 산업을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키거나 또 어떤 그치 없는 산업 기존에 있지 않은 없는 산업을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쵸? 기회가 창출되는 거잖아. 기회의 창출. 빅데이터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쓸 건데, 새로운 기회의 창출. 어떤 내용이 빅데이터 분석을 왜 하냐면, 새로운 기회의 창출이에요. 새로운 기회의 창출 효과가 있는 거야. 사물 인터넷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더 편리한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는 여기 보시면 데이터는 오일에 비교하는 거예요. 오일. 그렇죠? 우리 땅 속에 있는 아직 정제되지 않은 오일에 많은 빅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내서, 그치?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서 정제해서, 그쵸?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스마트폰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많은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뽑아내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보사회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생각해보면, 정보사회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면 1970년도에는 메인프레임 컴퓨터, 큰 컴퓨터 한 대를 썼었어요. 한 대를. 아시겠어요? 한 대의 컴퓨터를 썼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 90년대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 개인이 컴퓨터를 하나씩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2000년도와 2010년서에는 여러분들 모바일 컴퓨터, 인터넷과 모바일 컴퓨터 시대고요. 2020년에서 2030년 이제 여러분 IoT, 에브리웨어, 이것이 이제 우리 그치 IT 에브리웨어니까 이게 IoT 이 산업이 된 거죠. 또는 인공지능, 사물정보통신, IoT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규모를 보면, 쌓여진 데이터를 보면은 요때 90년도 말에는 100 엑사바이트, 이제 엑사바이트는 여기 보시면 우리 바이트 정작 용량 단위 중요한 거든요. 우리 전공에서. 그 상식적으로 엄청 중요한 거예요. 10의 3승 그러면 1000 바이트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갖다가 10의 3승을 갖다가 1kb라고 그러고요. 10의 6승을 메가, 아시죠? 이제 기가, 테라, 페타. 10의 18승을 엑사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1980에서 90년도 이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런 데이터는, 그쵸? 100 엑사바이트만큼, 100 곱하기 10의 18승만큼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이때 대부분 사용한 거는 정형 데이터만 사용해서 뭐 데이터베이스나 사무정보, 뭐 엑셀이라든가 로터스, 안트스 옛날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처리해서 이 데이터들은 대부분의 일정한 크기와 형태를 가진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2000에서 2010년도에 들어선 거는 인터넷과 모바일 시스템이 들어섰잖아요. 이렇게 그쵸? 웹 2.0, SNS, 이런 모바일 혁명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제타바이트가 진입된 거야. 2011년도에는 1.8 제타바이트가 됐다. 제타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10의 24승. 그렇죠? 21승 요타바이트, 제타바이트. 아직 이거는 우리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10의 27승은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10의 27승은 보론토바이트고요. 10의 30승은 그렇죠? 오고바이트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렇죠? 국제 계량 기구에서 이런 것을 이제 만드는데 계량의 단위를. 그래서 이때는 2000에서 2010년도에는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이 쏟아졌죠. 이메일이라든가 멀티미디어 데이터라든가 SNS, 그 텍스트 데이터들이 있는 게 많잖아. 그래서 이때는 데이터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죠? 소셜화, 사회화 됐다는 거죠. SNS 사회화. 2020에서 30년도 뭐 이미 도래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옛날 그림인데 좀 도래됐어요. 이미 제타바이트 시대가 본격화됐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제타바이트가 됐고, 제타바이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10의 24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사물 정보라든가 인지 정보, 우리 IoT 있잖아. RFID, 뭐 센서, 그 유비쿼스 센서 네트워크라든가 뭐 사물 통신 이런 걸 통해서 그치 20에서 23년 앞으로 계속 이제 사물 인터넷이 발생하면서 그치 사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의 양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그쵸 늘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을 이제 현실성 있게 어떻게 실시간성이 이제 사물 인터넷은 현실성을 대변하는 거잖아. 현실의 현황과 상황의 데이터들이잖아. 이런 거와 그쵸 사물로부터 발생하는 건 실시간적이잖아요. 그쵸? 실시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됐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좀 전 세계 정보량의 추이 뭐 여기도 있는데 2011년 전 세계 디지털 정보량은 1.8 제타바이트가 됐다. 그쵸? 1.8 제타바이트는 1.8조 기가바이트가 되는 엄청난 거죠. 2020년대에 대비해야 할 정보의 양은 50배 이상의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 50배 이상.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기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기 여러분들이 하시고 우리 어떤 학문을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를 배우는 데 있어 이 등장 배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아시겠어요? 되셨죠? 네, 조금 할 말이 많으니까 또 교수님이
내가 제 관심이 있어 분야가 나의 공부 분야가 이제 빅데이터, 뭐 데이터베이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목들은 또 다른 과목이 있으니까 그때 또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